이 부분은 21시 14분경 CCTV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김영현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를 편 채 다가가 피고인과 무언가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때는 당시 대통령실에 모여 있었던 국무위원들을 제외하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에서 4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은 장관이 이처럼 손가락 4개를 펴서 숫자 4를 표시한 것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에 4명의 국무위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피고인도 김영은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편 것을 보면서 김영은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였는데, 이를 볼 때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4명을 채우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김용현 장관입니까? 지금 영상 이제 재생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런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려고 했다는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그 영상은 21시 29분경 CCTV인데, 방금 김영현 장관이 대통령실 5층 복도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했던 김정한 수행실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펴보이고, 다시 이어서 대접견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입니다. 우측이 김영현 장관이고 좌측이 김정한 실장입니다. 여기서도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국무위원들과 무언가를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한 21시 34분경의 CCTV를 보면 김용은 장관이 대접견실에 들어오면서 대통령실의 출입 조치를 담당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예정된 22시가 다가옴에도 의사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피고인의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통화 종료 모습입니다. 우측 영상은 동일한 영상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시 12분경 상황입니다. 22시 12분에는 최성목 장관이 21시 57분경에 도착을 했고 22시 10분경에는 송미령 장관이 각각 도착을 해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훈 장관이 이때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 22시 12분 직후인 2분 뒤인 22시 14분경에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결국 이 상황은 김영현 장관이 조경 장관이 도착한 것을 알고 이제 의사정족수에 1명이 남았다는 뜻으로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부른 이유가 오로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 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 송미령 장관이 도착한 22시 05분경 직후에는 아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자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에게 손을 흔들어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김영은 장관은 김정한 부속실장과 무엇인가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김영은 장관과 김정한 실장이 상의한 후 대통령실 부속실 여직원이 22시 8분경에 오영주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는 독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오영주 장관이 도착해서 의사 종족수가 충족된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할 때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지금 재생할 장면처럼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김용현 장관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스스로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로지 의사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접견실의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18분경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미추어 위와 같은 동조 표시가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켰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보신 것처럼 피고인이 김영현 장관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모습을 확대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갔던 김용현 장관이 대접견실로 뛰어들어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자신이 놓고 간 서류를 달라고 손짓하자 피고인이 그 서류를 집어들어 김용현 장관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과 김용현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조의 의사 표시를 하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이를 볼 때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오로지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